1번입니다.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계산해보면 NC3은 2배의 NP2라고 나와 있고, 계산을 해보면 N, M-1, M-2를 3팩으로 나눈 값은 2배의 N, N-1이 되겠네요. 자, 양변 약분이 되고 N-2는 12가 돼서 따라서 N은 14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0부터 5까지의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4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먼저 4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의 자리의 수가 0, 2, 4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의 자리 수가 0이 오는 경우, 위에 적어볼까요? 0이 오는 경우는 문제에서 0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그리고 이어서 4가지, 3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1의 자리가 0인 경우는 60개가 됩니다. 자, 한편 1의 자리가 2인 경우를 고려해 볼까요? 1의 자리가 2가 된다는 것은, 자, 우선 주어진 6개의 숫자 중에 2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1, 3, 4, 5 4개의 숫자 중에 한 가지를 가장 첫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되고요. 자, 앞서 배제한 0을 두 번째 자리에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4가지가 되고 이어서 3가지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1의 자리가 2인 경우는 4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1의 자리가 4가 되는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48가지가 될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식을 먼저 아래에 다시 적어 본다면 y는 2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 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한다면 2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2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먼저 그려본다면 일단은 x축, y축을 먼저 그려주고요. 정근선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 k 역할을 하는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래프는 제1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았듯이 1사분면에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점근선에서 알 수 있듯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자, 2번도 틀리고요. 3번, 그래프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대칭점을 묻는 이야기가 되는데 대칭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x좌표와 y좌표가 바뀌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도 틀렸네요. 4번,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0이다. 자, x 절편을 묻는 이야기가 되고요. 주어진 식에서 y 값에 0을 대입한 x 값이 x 절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y에 0을 대입한 값은 2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돼서요. 분모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분의 1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표준용어로 만든 이 식을 보면 분모의 x의 개수가 2일 때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주어진 5번의 경우와 같은 분모의 개수 그리고 분자를 가지기 때문에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A, B, C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살펴본다면 무리 함수의 시작점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계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 절편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0,1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을 보고 먼저 식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에 x에 0을 집어넣은 값이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2a 마이너스 1은 1이 될 거고요. a는 루트 2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루트 2분의 2, b는 마이너스 2,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제곱 곱하기 bc가 되는데요. 자, 따라서 2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자, 약분을 하면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주어진 합성함수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검산식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서클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r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r이기 때문에 양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f서클 f 마이너스 1은 r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좌변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서클이 나오면 우리는 괄호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라 라고 배웠죠. 그래서 좌변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주어져 있는 괄호 안에 f-1의 값을 먼저 구해본다면, 자, 문제에서 fx의 값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서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아래 식에 대입을 한다면 f 괄호 f0이 될 거고요. 다시 안에 있는 f0의 값을 구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f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 해서 4번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대략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고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림에서는 시작점과 개형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일단은 먼저 식을 다시 적어 본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시작점 같은 경우는 루트 안이 0이 되는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개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여기는 시작점이 5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원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묻는다는 것은 주어진 그래프와 y는 x선과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y는 x선을 만들어 주고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림잡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x선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방정식을 세워본다면 루트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x가 되겠네요. 자, 양변을 이항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 제곱을 해서 5x 마이너스 1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인수분해를 다시 한다면 x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x는 1, x는 2라는 교점의 x좌표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여기 있는 x좌표가 x는 1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x좌표가 x는 2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 점에서부터 x는 2의 수선의 발을 끊는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1대 루트 2가 되는 길이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본다면 fx가 주어져 있고요. fx식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fx를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x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x가 1보다 크다면 절대값은 다음과 같이 풀릴 거고요. 절대값 ax 더하기 1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이것을 깔끔하게 표현한다면 절대값 a 더하기 5 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다시 x가 1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a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한다면 절대값 a 마이너스 5 x가 될 거고 더하기 6이 되겠네요. 자, 식을 이렇게 표현한 뒤에는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겠죠. 주어져 있는 함수는 x는 1에 대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세로선을 먼저 그어주고, 자, 다시 식으로 돌아가서 위에 있는 식에서 결국은 1차 함수의 1창의 개수를 본다면 절대값 a 더하기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기울기가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림에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좌표는 1, 절대값 a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그린다면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1대1 대응이 되어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기울기가 0이 되어서 왼쪽의 그림이 상수함수가 되더라도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위축친 이 부분 절대값 A-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절대값 A는 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푼다면 A는 -5와 5 사이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 11개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6개의 야구팀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합니다. 이때 실력이 세 번째인 팀이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그림을 본다면 이런 세로선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실력이 1, 2위인 팀이 있을 건데요. 1위, 2위인 팀과 실력이 3위인 팀은 절대 같은 쪽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즉, 실력이 3위인 팀을 왼편, 그리고 실력이 1, 2위인 팀을 축에 대한 오른편으로 배치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실력이 4위, 그리고 5위, 그리고 6위인 팀을 배정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본다면 1, 2위 팀과 함께 오른쪽에 배정될 팀을 고른다고 생각한다면 세 팀 중 한 팀이 될 거고요. 한 팀을 4위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른편은 1위, 2위, 4위가 될 거고 왼편은 3위, 5위, 6위 팀이 배정될 겁니다. 자, 이어서 그림을 다시 살펴본다면 왼편과 오른편은 다 부전승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세 팀 중에 부전승 팀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팀 중 한 팀의 부전승, 마찬가지로 세 팀 중 한 팀의 부전승을 고른다고 생각해서 정답은 27,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합성함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는 힌트가 있네요. 참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를 다시 적어본다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와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묻는 문제가 한 번에 나온다면 우리는 주어진 함수를 깔끔하게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 또는 x절편 정도는 깔끔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자, 해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어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본다면 x값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x절편을 구해본다면 y값이 0이 되면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풀면 될 거고요. 양변에 8을 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를 하면 2x 마이너스 3 2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3에서 x축과의 교점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표현한다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fx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자, 우리는 전체 괄호 안에 있는 이 세모를 fx로 두고 f 세모가 0이 되는 세모값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모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3이 될 거고요. 세모라는 것은 사실 fx였기 때문에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2분의 3이 되는 x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y는 fx라는 그림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는 2분의 3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림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주고요. 위에 y는 2분의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줍니다. 교점을 알아본다면 이 부분이 알파, 반대편이 베타라고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건데요.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한다면 알파 더하기 1은 꼭지점의 x좌표의 2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집합 A에서 집합 A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가는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소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라는 정보가 주어졌네요. 자, 일단 대응표를 그려보고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도, 공역도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함수 f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y 값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를 풀어서 해석한다면 f3-f1은 4 또는 f4-f2가 4 또는 f5
마이너스 F3이 4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F6이나 뭐 F7이라는 값은 없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는 만족할 수 없게 되겠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즉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선생님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F3 그리고 F1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3-F1이 4가 된다는 뜻은 그림에서 3은 반드시 5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1은 반드시 1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남은 정역에서 2, 4, 5가 공역의 2, 3, 4로 1대1 대응이 되게끔 이어지면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 다시 3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6, 최종적인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될 때 양수 A의 값은 알파와 베타이다. 자, 그럴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유리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점근선을 찾는 연습부터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다면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는 a분의 c가 되겠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두 함수의 점근선을 바로 구해보면 x는 1 그리고 y는 2a. 자, 오른쪽 함수는 x는 a,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림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이 있을 거고 y는 2a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함수의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는 y는 2a 가로선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한편 x는 a라는 점근선은 a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과 같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점근선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두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한 개 그리고 왼쪽에서 하나, 총 두 개의 그림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개를 나눠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함수부터 먼저 생각한다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a-1 그리고 세로는 2a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넓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풀어서 적으면 자, 이렇게 될 거고, a제곱 마이너스 1은 2분의 1, a제곱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a는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왼쪽 그림에서는 가로는 1 빼기 a가 될 거고 세로는 2a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여전히 넓이는 1이라고 할 수 있고 1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는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양수 a이면서 a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루트 2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해서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함수에서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10 이하의 양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양의 정수 A라는 표현이 있죠. 쉽게 자연수라고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함수를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X축, Y축을 먼저 그어주고, 자, 유리함수부터 먼저 그린다면 점근선은 X는 2가 될 거고요. Y는 1이 되겠네요. 자, Y절편을 살펴보면 주어진 유리함수에서 X에 0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이 나올 거고 2분의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리함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무리함수는 자, 일단 밑에 적어보면 y는 루트 a-3x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무리함수의 그림은 시작점과 개형이 중요하죠. 자, 시작점은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3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개형 같은 경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왼쪽 위로 올라가는 개형이 될 거고요. 자, 그림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수함수 위에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교점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결국은 그림에서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이 점, 선생님이 색칠한 이 부분보다는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부등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색칠한 이 부분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때의 x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x 마이너스 3. 자, 이어서 x는 3분의 7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3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세워질 거고 a는 7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7, 8, 9, 10 총 4개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다음과 같고요. 이때 함수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g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y는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1일 때 g 인버스 4분의 7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생각보다 문제가 길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단서들은 좀 색칠을 해놓고요. 함수 g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본다면
g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 gx는 1대1 대응이 될 거고요. 자, 2차 함수인 fx의 꼭지점의 x 좌표가 1이기 때문에 그때의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함수 g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x는 -3 그리고 x는 1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서 각각의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의 좌표는 1,2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x가 -3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 이 점의 좌표는 -3,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범위에서 gx는 2차 함수 fx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축이 x는 1인 2차 함수 fx는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1대1 대응인 함수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를 표현해 본다면은 이 부분이 꼭지점이 될 거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1,2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차 함수 fx의 축이 x는 -3이다 라고 나온다면 그때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요. fx의 식을 먼저 찾아 놓는다면은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a로 두고 꼭지점의 좌표가 1,2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고요. 자,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함수 fx가 -3, -14를 지나기 때문에 x에 -3을 대입한 함수값이 -1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구해보면 a는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fx는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g 인버스 4분의 7이고요. 이때 이 값을 k라고 둔다면 gk는 4분의 7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분의 7이라는 함수값은 자, 그림에서 살펴보면 2보다는 작게 되고 -14보다는 크기 때문에 실제로 gk는 이 부분의 값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때의 gx는 fx라고 할 수 있으며 그때의 gk는 -k-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이 친구가 4분의 7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양변에 1을 곱해주고 여기에서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k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2분의 3 또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k의 값은 반드시 그림에서 색칠한 이 부분 x가 -3과 1 사이에 그려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k 값에서 2분의 3은 될 수 없고요.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 즉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럴 때 아래와 같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응표를 미리 만들어 줬고 조건 가에 대한 경우를 미리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F1과 F 인버스 1의 값의 합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래와 같은 함수 값들의 치역이 1과 6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값의 합이 2가 되기 위해선 두 값이 다 1과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F 인버스 1은 1이 되며 따라서 F1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 대응표에서 1로 가는 대응을 만들어주고, 자, 이어서 아래식을 본다면 FF3 더하기 F 인버스 3은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5 더하기 1, 4 더하기 2, 3 더하기 3, 2 더하기 4, 끝으로 1 더하기 5, 5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3 더하기 3을 살펴본다면 F 인버스 3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F3은 3이 되어야 하고요. 자, 이는 보기의 3번, 보기의 다 F3은 3이 될 수 없다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본다면 F 인버스 3은 1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F1은 3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한 F1은 1이다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다섯 번째 식을 본다면 FF3은 1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F1 또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F3과 1이라는 값은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F3은 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한 F1은 1이다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식 또한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를 고려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보기에 나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F3 더하기 F 인버스 3은 6이 되고 4 더하기 2의 경우와 2 더하기 4의 경우가 있겠고요. 자, 보기 나는 F5 더하기 F6이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는 4 더하기 6 또는 6 더하기 4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론 F5와 F6이 다 5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5 더하기 5는 1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전부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왼쪽 식에서 FF3 더하기 F 인버스 3이 6일 때, 즉 4 더하기 2가 될 때 4 또는 6 또는 6 또는 4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총 네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가장 먼저 FF3은 4이고 F 인버스 3은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F5가 4가 될 때 F6인 6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F3은 4가 되고요. F 인버스 3은 2가 될 때 자동으로 F2는 3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F5는 4, F6은 6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F5가 4일 때 FF3 또한 4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F3이 5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위에 있는 대응표에 대응을 만들어주면 F3은 5로 가고요. F2는 3으로 가고 F6은 6으로 가고
F5는 4로 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4와 공역에 있는 2를 1대1 대응이 되게끔 이어준다면 함수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함수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F2, F3, F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F2는 3이 되겠고 2 더하기 5가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21,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장 가능한 경우를 먼저 고려를 해봤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불가능한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숙제로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6개의 자연수 1, 2, 3, 4, 5, 6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보기의 가를 보시면 i가 1부터 5 사이의 수일 때 i의 번째 수는 i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고 나에서는 6번째 수는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수의 나열을 고려해 보기 위해 칸을 만들어 주고요. 첫 번째 오는 수를 A1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어서 가를 먼저 보면 A1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A1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해주고 자, 같은 방법으로 A2는 2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6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A6은 6보다 작거나 같아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6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 경우가 될 거고요. 결국은 A6의 경우가 6부터 1이 되는 모든 경우를 다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편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6이 6인 경우부터 경우를 다 나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A6이 6일 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6을 채워 놓고요. A5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는 5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자동으로 5가 채워지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A4도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밖에 없을 거고요. 이어서 수를 채워 넣으면 결과적으로 A6이 6일 때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A6이 5일 때는 5를 먼저 적어주시고 A5가 될 수 있는 값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6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6을 채워놨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4, 3, 2, 1이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A6이 4일 때를 본다면 A5가 될 수 있는 값은 5 또는 6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5를 선택해서 채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A4가 될 수 있는 값은 남아있는 6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6이 돼야 되고요. 이어서 3, 2, 1은 자동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A6이 3인 경우는 A5가 될 수 있는 값은 5와 6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는
3일 때 5가 되겠고, 이어서 A4가 될 수 있는 값은 4 또는 6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를 채워 놓고요. 이제부터는 A3에 될 수 있는 값은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 2, 1. 최종적인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네요. 자, A6이 2일 때를 고려해 본다면 A5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수 중에 하나 해서 5를 적어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A4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6을 적어놓고 A3이 될 수 있는 값 또한 3 또는 4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C를 적고 3을 채워 넣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수는 1과 4뿐이 없기 때문에 A2가 될 수 있는 수는 자동으로 4가 될 거고요. 최종적인 가지수는 8가지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A6이 1일 때를 살펴보면 A5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고, A4가 될 수 있는 값 또한 4 또는 6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6을 집어넣고, A3이 될 수 있는 값 또한 3 또는 4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을 집어넣고, 이번에는 A2가 될 수 있는 값은 2 또는 4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서요, 이 또한 EC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를 채워놓고 남아있는 4를 채워넣는다면 최종적인 가지수는 16가지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모든 경우를 다 더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정답은 32,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각면에 1, 2, 3, 4, 5,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자, 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B라고 할 때 절대값 A-B가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보면 절대값 A-B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이는 절대값 A-B가 0인 경우와 절대값 A-B가 1인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절대값 A-B가 0이면 A는 B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이는 1,1, 2,2 쭉쭉쭉 해서 6,6까지 총 6가지의 경우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절대값 A-B가 1이라는 경우는 A-B가 1 또는 -1이 된다는 경우고, 이도 바로 순서쌍을 생각해 본다면 1,2, 2,3 쭉쭉쭉 해서 5,6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 자리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2,1, 3,2와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총 6,5까지가 돼서 10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16가지가 되겠네요. 18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주어져 있는 함수를 토대로 아래쪽에 그림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은 x는 1이 될 거고요. 자, x는 1보다 작은 쪽의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경계선에서의 값은 1,4가 될 거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치역 또한 실수 전체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는 함수 fx가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이겠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위쪽에 있는 함수 x제곱
더하기 a 또한 1,4를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x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4가 돼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1 더하기 a는 4, a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다시 완성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3x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이를 토대로 왼쪽에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함수를 이어서 그려보면 1,4를 지나야 되며 2차 함수의 일부가 되는 이런 증가함수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는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7이 되겠고요. 자, 이를 괄호로 다시 표현을 하면 f 인버스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값을 먼저 구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f 인버스 7을 k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fk가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값이 7이 나오려면 자, 위 그림에서 살펴본다면 경계선에서의 좌표는 1,4가 됩니다. 결국 함수값이 7이 되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서 그 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k제곱 더하기 3이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는데요. 다시 그림에서 살펴보면 k가 되는 값은 x 좌표가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오른쪽에서의 함수에서 그 좌표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x 좌표 또한 1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k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f 인버스 2가 된다는 뜻이고 이를 다시 똑같은 값 k로 선생님이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k는 2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래쪽의 함수에 대입을 하면 3k 더하기 1은 2가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k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mx 더하기 2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요. 자, 유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x값, 즉 x는 1이 점근선이 될 거고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는 2가 점근선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어진 유리함수에서 x값에 0을 대입한다면 y값은 3이 될 거고요. 즉 y절편은 0,3이 되는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가 그려지겠네요. 자, 이어서 오른쪽 직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서 직선 y는 mx 더하기 2라는 표현에 조금 주의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직선이라는 표현과 1차 함수라는 표현에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1차 함수 y는 mx 더하기 2라는 표현이 있다면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m의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직선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기울기 값은 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경우를 기울기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먼저 0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 주어진 y는 mx 더하기 2는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0,2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를 좌표평면에 표현한다면 0,1을 지나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분홍 직선과 빨간 유리함수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족하는 m의 값을 하나 찾은 겁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0이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유리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면 안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전개하면 m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이 양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1은 0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문제에서 m의 값이 0이 아닌 경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m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은 m의 값은 0과 4 사이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하는 m은 1, 2, 3이 될 거고요. 우리가 찾은 맨 처음에 m의 값이 0이다와 주어진 1, 2, 3을 고려를 한다면 전체적인 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일 때 자, 주어져 있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는 각각의 함수를 그려서 좌표평면에서의 위치관계를 따져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함수를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fx 더하기 3은 루트 6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3이 되고요. 자, 이는 루트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자, gx도 다시 한번 적어보면 mx 더하기 n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fx는 루트 6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에 각각의 함수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를 그리면 y는 fx는 시작점이 3,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왼쪽 위로 올라가는 무리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y는 fx 더하기 3을 그리면 시작점은 0,0이 되고 개형은 같은 방법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가 y는 fx, 왼쪽 함수가 y는 fx 더하기 3의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밑줄 친 부분의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마이너스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y는 fx의 그림과 y는 fx 더하기 3의 그림 사이에서 gx가 그려져야 되며 그때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를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보면 자, 이 밑줄 친 이 범위 안에서 직선인 gx, y는 gx 함수를 그려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림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자, 이런 그림. 두 번째는 자, 다시 자, 이런 그림. 여기가 첫 번째, 이 함수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함수를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만약 이 세 번째 함수,
마지막 세 번째 함수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 함수는 제가 다시 그래프를 확대해서 밑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만약에 y는 fx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의 그림처럼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gx 자체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gx가 가능한 그림은 3개가 되겠고요. 이 세 함수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g-2 빼기 g-1 함수, 이 함수 값들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림 1번 그림부터 살펴보면 g-2는 바로 표시한 이 부분이 될 거고요. g-1의 값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기 때문에 음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또는 3번 그림을 살펴보면 2번 그림은 g-2에서 g-1 값을 빼기 때문에 양수 값이 나올 거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양수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g-2와 g-1 함수 값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번 함수가 gx가 될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의 최대값이 될 거고요. 이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g-2 빼기 g-1의 값은 결국 f-2 빼기 f 여기에서 2의 값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를 구하면 f-2는 루트 10이 될 거고요. f2의 값은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